안녕하세요. 해다리의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저는 해다리입니다. 제 첫 번째 팟캐스트 에피소드예요. 한국어를 배우고 관심 있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국어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은 저 해다리의 일상을 공유할 거예요. 한국어를 시작한 초보자라면 이 원고를 통해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저는 날씨를 확인해요. 비가 올까? 해가 뜰까? 이건 저의 습관이에요. 그리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요. 천천히 하루를 시작해요. 저는 아침에 간단히 먹는 것을 좋아해요. 종종 시리얼이나 샌드위치를 먹어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자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출근을 해요. 매일 출근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도 돈을 벌어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김치를 사 먹어야 해요. 저녁에는 종종 친구들을 만나요. 친구들과 만나는 것은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밤에는 조용한 음악을 틀고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해요. 종종 여러분과 함께 추천 도서를 공유하며 책을 읽고 싶어요. 그리고 저의 특별 코너를 소개합니다. 팟캐스트 청취자의 일상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일상을 댓글에 소개해 주세요. 한 분을 선택하여 인터뷰를 할 거예요. 저의 일상을 간단하게 소개해 봤어요. 저 해다리와 재미있는 한국어 공부를 할 준비 되셨나요? 저와 함께 즐거운 순간을 만들어요.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 번째 팟캐스트 에피소드로 돌아온 해다리예요. 여러분은 김치를 먹어봤어요? 김치는 한국의 대표 음식 중 하나예요. 이번 에피소드는 김치는 내 최애 편이에요. 최애는 가장 좋아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 스시가 좋다면 스시는 내 최애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혹은 뉴진스를 좋아한다면 뉴진스가 내 최애야 라고 말해요. 오늘은 김치를 먹을 생각에 일찍 눈이 떠졌어요. 김치는 나에게 행복을 줘요. 김치는 너무 맛있어요. 씹으면 아삭아삭 소리도 나요. 매운 김치도 있지만 덜 매운 김치도 있어요. 저는 매운 김치를 좋아해요. 제 냉장고에는 총각김치, 배추김치, 파김치가 있어요. 저의 기분에 따라 김치를 고를 수 있어요. 오늘은 어떤 김치를 고를까요? 바로 총각김치예요. 왜냐하면
점심으로 짜파게티를 먹을 거예요. 짜파게티 한 입, 총각김치 한 입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먹을까요? 김치볶음밥? 김치전? 김치찌개? 다양한 김치 요리가 있어요. 모두 김치를 활용한 요리예요. 메뉴 선택은 저의 소소한 행복 중 하나예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김치를 활용한 레시피도 소개해 볼게요. 기대되는 레시피를 알려주세요. 저 해다리의 최애인 김치 일상을 소개해 봤어요. 배고프지 않아요? 저는 배가 고파졌어요. 그러면 저는 총각김치를 먹으러 갈게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달이에요. 해달이의 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K-드라마 속으로 초대할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저의 토요일 아침은 언제나 기분이 좋아요. 왜냐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취미 중 하나는 드라마 보기예요. 드라마를 보기 전 과자를 준비해요. 그리고 편안한 잠옷을 입어요. 그러면 드라마 볼 준비가 다 됐어요. 저는 특히 K-드라마를 좋아해요. 스토리가 흥미롭고 다양해요. 매 에피소드가 끝나면 다음 에피소드가 기대돼요. 매주 새로운 에피소드를 기다리는 것은 즐거워요. 하지만 중독성에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드라마 속 캐릭터들이 매력적이에요. 배우들이 연기를 잘해서 금방 빠져들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주인공이 된 기분이에요. 로맨스 드라마는 특히 마음이 설레요. 휴먼 드라마는 주인공들과 함께 웃고 울어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우리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 삶은 다양하고 소중해요. 그래서 저는 K-드라마를 좋아해요. 여러분은 K-드라마를 좋아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드라마를 좋아해요? 여러분의 최애 드라마를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저와 함께 드라마 이야기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올게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가 다가왔어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해다리의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해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많은 모험을 경험했어요. 도전적이고 멋진 해였어요. 그래서 올해는
더 멋진 모험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저와 함께 새해 목표를 세워보는 건 어때요? 먼저 저의 새해 목표를 공유할게요. 첫 번째 목표는 모험가 되기. 저는 더 많은 곳들을 돌아다니고 새로운 친구를 많이 만들 거예요. 저만의 모험을 통해 더 큰 세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곳을 가고 처음 보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제 모험이에요. 두 번째 목표는 새로운 언어 배우기. 저는 다양한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다양한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 새로운 언어를 배울 거예요.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 저의 세계가 커질 거예요. 어렵지만 저 해다리가 도전해 볼게요. 세 번째 목표는 바다 보호하기. 지난해에 바닷속에서 많은 쓰레기를 봤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바다에 놀러 가면 쓰레기를 주울 거예요. 바다에 가져간 쓰레기를 잘 가져와야 해요. 저의 새해 목표예요. 여러분의 모험과 목표도 듣고 싶어요. 저와 함께 한국어를 배우는 거 어때요? 저 해다리와 함께 멋진 한 해를 만들어요. 새로운 해에 함께하는 팟캐스트, 여러분과 함께라 행복해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나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해다리입니다. 해다리의 팟캐스트에 방문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요? 저는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운동복을 샀어요. 편하고 어두운 색의 운동복을 골랐어요. 헬스장도 등록했어요. 집 근처에 헬스장에 등록했어요. 헬스장은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해요. 그래야 자주 갈 수 있어요. 저는 아침에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출근 전 러닝을 해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물을 한 모금 마셔요. 그러면 러닝 준비는 끝났어요. 밖으로 나가요. 에어팟을 끼고 신나는 노래를 틀어요. 오늘의 노래는 아이들의 퀸카예요. 달리기 시작해요. 뛰는 제가 멋있다고 생각해요. 기분이 좋아요. 달리기를 하는 동안에는 너무 힘들지만 끝나면 뿌듯해요. 상쾌한 기분이 들어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자 라고 생각해요. 러닝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저녁에는 가끔 운동을 해요. 헬스장에 가요. 저는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요. 덤벨도 들고 기구를 이용해 운동해요. 운동이 끝나면 거울로 제 모습을 확인해요. 멋진 몸에 저를 발견해요. 엉덩이가 올라갔어요. 살짝 웃어요. 가끔은 사진으로 남겨요. 전 후 사진을 기록해요. 저는 건강한 몸매를 가지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히 해야 돼요. 하지만 꾸준히 하는 것은 어려워요. 해다리를 응원해주세요. 저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한다면 무슨 운동을 해요? 운동을 안 한다면 러닝을 추천할게요. 저의 전, 후를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다리의 팟캐스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요일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은 좋아하는 요일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장 좋아하는 요일이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일을 좋아해요. 구체적으로 금요일 밤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금요일 밤은 주말이 시작돼요. 마음이 편안해요. 금요일 밤에 많은 것을 해요. 평일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해요. 예를 들면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봐요. 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여러 에피소드를 봐요. 드라마를 몰아보는 거예요. 몰아보는 것이 더 재미있어요. 혹은 친구들을 만나요. 금요일 밤 길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많아요. 금요일 밤에 만나면 더 신나요. 주말에 늦잠을 자도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놀아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 밤을 좋아해요. 한국에는 불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불타는 금요일의 줄임말이에요. 불이 타는 것처럼 열정적인 금요일이라는 뜻이에요. 좋아하는 요일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월요일은 한 주가 시작돼요. 아마 바쁠 거예요. 화요일은 일주일을 잘 보내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해요. 수요일은 바쁜 날들이 적응돼요. 수요일이 지나면 한 주가 빨리 지나가요.
목요일에는 아침 일찍 눈이 떠져요. 활기가 돌아요. 금요일은 곧 주말이 오기 때문에 그냥 좋아요. 여러분의 좋아하는 요일은 토요일? 아니라면 요일과 이유를 공유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달 거예요. 오늘의 에피소드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내일은 행복한 금요일이에요. 저는 그만 자러 갈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저는 잘 지냈어요. 오늘은 저의 외국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외국어는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해요. 제가 가장 관심 있는 외국어는 영어예요. 한국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영어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영어가 필수 과목이에요.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는 영어 공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1년에 4번씩 영어 시험을 봐야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문법이나 단어를 외우는 것은 재미가 없었어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했어요. 하지만 저의 영어 점수는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었어요. 두 번째, 영어를 사용할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용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학교에 원어민 선생님이 있었어요. 하지만 원어민 선생님은 한국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영어에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영어에 관심이 생겼을 때는 성인이 되었을 때예요. 영어에 관심이 생긴 이유도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영어를 하는 것이 멋져 보였어요. 성인이 되었을 때 미국 영화를 많이 봤어요. 배우들이 영어를 할 때 멋져 보였어요. 저도 멋져 보이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 다른 나라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다른 나라의 말을 배우면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스페인어를 배우면 스페인 음식에 대해 더 알게 돼요. 베트남어를 배우면 베트남 문화에 대해 더 알 수 있어요. 제가 영어로
다른 나라 사람과 처음 이야기했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고 있어요. 영어 공부를 즐기고 있어요. 지금은 외국인과 영어로 소통할 수 있지만 아직 부족해요. 외국어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어려워요. 여러분의 외국어 공부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왜 한국어 공부를 해요? 한국어 외에 또 어떤 외국어를 공부해요? 같이 이야기를 나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내가 사는 집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집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모두에게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집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줘요. 그러면 오늘도 재미있는 해다리의 팟캐스트를 시작해 볼까요? 저는 아파트에 살아요. 아파트에 사는 것은 편해요. 아파트 단지 내에 헬스장과 도서관이 있어요. 집에서 헬스장까지 걸어서 3분이 걸려요.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헬스장에 자주 가요. 또한 아파트 단지 내에는 편의점과 카페가 있어요. 편의점에서는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집은 제게 가장 편안한 장소예요. 많은 시간을 보내요. 특히 저의 방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요. 일을 하거나 책을 읽어요. 드라마를 보거나 운동을 하기도 해요. 제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해요. 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거실이에요. 왜냐하면 거실에서 편히 쉴 수 있어요. 거실에는 큰 창문이 있어요. 창문 밖으로 공원과 나무들이 보여요. 소파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해요. 아이들은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요. 강아지들도 산책을 즐겨요. 거실은 항상 따뜻한 에너지가 있어요. 거실이 가장 밝아요.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 너무 행복해요. 엄마, 아빠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소중해요. 집에서 먹고 싶은 음식도
요리할 수 있어요. 저에게 집은 편안한 곳이에요. 제 방에서는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거실에서는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요. 저는 집순이에요. 집순이는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여자 사람을 말해요. 만약 남자라면 집돌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은 집순이 혹은 집돌이인가요? 아니면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해요? 집에서 무엇을 해요? 여러분의 집도 소개해 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다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처음으로 외국인 친구를 사귄 경험이에요. 여러분은 외국인 친구가 있어요? 외국인 친구를 만든 첫 경험을 이야기해 볼게요. 친구를 사귀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저에게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친구에게 맛있는 것을 주면 돼요. 사탕이나 초콜릿을 줘요. 그리고 말을 많이 걸어요. 친구에게 관심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친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과 친구를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말이 잘 통하지 않았어요. 대화를 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가장 큰 문제는 관심사가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 대화 모임에 가기로 했어요. 영어 대화 모임은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요.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영어였어요. 서로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예를 들어,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영어 공부해? 라고 물어요. 영어를 잘하는 친구는 공부 방법을 공유해 주는 거예요. 저의 첫 외국인 친구는 대만인이었어요. 그 친구는 열정이 넘쳤어요. 저와 비슷했어요. 저도 열정이 넘쳤어요. 친구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물어봤어요. 이상한 영어를 하면 같이 웃었어요. 점점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문화에 대해 공유하니까 재밌었어요. 특히 대만 음식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어요. 하루는 친구와 함께 대만 식당을 가고 또 다른 날에는
한국 식당을 갔어요. 저의 대만인 친구는 한국 치킨을 좋아했어요. 친구를 만들 때 공통 관심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방법으로 외국인 친구를 만들어요? 외국인 친구를 만드는 게 어려워요? 같이 이야기를 나눠요. 저 해다리는 여러분과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은 친구가 많아요. 앞으로도 더 많이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면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4월 초에 한국 날씨는 맑고 화창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날씨를 느끼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데요. 이렇게 날이 좋은 날이면 서울에서 꼭 가야 하는 곳이 있어요. 한강공원이에요. 오늘의 에피소드는 한강공원입니다. 저와 같이 한강공원을 가보실까요? 한강공원은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한강은 서울의 가운데를 통과하는 큰 강이에요. 그래서 서울에는 총 11개의 한강공원이 있어요. 각 지역의 한강공원마다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한강공원을 좋아할까요? 자연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서울은 도심이기 때문에 자연을 느끼기 어려워요. 한강공원에 가면 한강을 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한강공원을 따라 뛰는 사람도 있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있어요. 높은 빌딩이 아닌 잔디, 나무, 그리고 한강을 보며 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이 자주 가요. 한강공원에서 돗자리를 깔고 쉬어요. 친구들과 같이 한강공원에 가서 놀기도 해요. 게임을 하고 수다도 떨어요. 저는 보드게임 하는 것을 좋아해요. 특히 한강공원에서 배달 음식 먹을 수 있는 점이 좋아요. 한강공원 근처에 가면 전단지를 나눠줘요. 전단지를 보고 음식을 주문할 수 있어요. 혹은 편의점에서 간편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어요. 추천하는 간편 음식은 라면이에요.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어요. 한강에서 먹는 라면은 더 맛있어요. 물론 라면만 먹지 않아요. 배달 음식을 하나 주문해요. 치킨과 라면이 맛있어요. 한강에 가면 노랫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버스킹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져가서 좋아하는 노래를 들어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한강공원에 가서 노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한강공원에 놀러와 보세요.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한강을 즐기면 좋을 거예요. 저도 한강공원을 갈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한강공원과 같은 공원이 있어요? 그곳은 어때요? 어떤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해다리는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다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는 감기에 걸렸어요. 목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이상한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은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제가 하루 동안 먹은 음식에 대해 공유할 거예요. 저는 이날 새끼를 먹었어요. 제가 새끼를 먹는다고 하니까 친구가 놀랐어요. 캐나다에 사는 제 친구는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요. 저도 놀랐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2끼나 3끼를 먹어요. 오늘은 저 해다리가 먹은 새끼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이날은 제가 목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아침으로 죽을 먹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플 때 죽을 끓여 먹어요. 소화가 잘 돼서 속이 편해요. 많이 씹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아플 때 죽을 먹는 것 같아요. 약을 먹기 위해서 죽을 조금 먹었어요. 죽은 쌀로 만들어요. 깨끗이 씻은 쌀에 물을 부어요. 그리고 쌀이 부드럽게 익을 때까지 저어주면 돼요. 소금을 약간 넣어서 간을 맞춰요. 그러면 죽이 완성된답니다. 정말 쉽죠? 점심으로는 볶음밥을 먹었어요. 볶음밥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넣고 싶은 재료를 넣어요. 참치를 좋아한다면 참치볶음밥, 계란을 좋아한다면 계란볶음밥. 이날은 감자, 당근과 양파를 넣어 볶음밥을 만들었어요. 야채 볶음밥은 고소해서 맛있어요. 저는 김치볶음밥도 좋아하는데 특히 치즈를 올려 먹으면 더 맛있어요. 여러분은 볶음밥을 좋아해요? 볶음밥은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자주 먹어요. 저녁에는 몸이 괜찮아져서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었어요. 된장찌개에 제육볶음을 먹었어요. 이 2개의 조합이 정말 맛있어요. 꼭 먹어보세요. 된장찌개는 고소하고 제육볶음은 살짝 매콤해요. 제육볶음을 한 입 먹고 된장찌개를 먹어요. 저 다 나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한국인은 밥심이지 라는 말을 하는데요. 밥을 먹어야 힘이 난다는 뜻이에요. 에너지 충전 완료! 제가 하루 동안 먹은
세 끼에 대해 공유했어요. 저도 여러분이 무엇을 먹었는지 궁금해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먹었어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끼를 드세요? 제 친구처럼 하루에 한 끼만 드시나요? 몇 끼를 드시는지,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잘 챙겨 드세요. 조만간 또 만나요. 안녕.